이딴 재수 없는 걸레짝을 왜 장롱에 숨겨둬? 당장 태워버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서윤이 목숨보다 아끼던 친정엄마의 유품인 스카프를 가스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서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지만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죠. 그녀는 타버린 재를 털어내고 주머니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알겠습니다. 아가씨라는 묵직한 대답. 늘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서늘한 명령.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무거운 롯데아에 담긴 물이 찰랑거리며 서윤의 손등을 적셨어요. 뜨거운 물기운에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거실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은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의 시선이 서윤의 손끝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실내복 바지를 뚫고 무릎뼈로 파고들었어요. 서윤이 대야를 내려놓고 최 여사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하자 최 여사가 불쑥 발을 빼며 혀를 찼습니다. 야, 물 온도가 왜 이래? 너 지금 시어머니 발을 아주 삶아버릴 작정이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어요. 서윤은 황급히 손으로 물 온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미지근한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며 배운 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상황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찬물 조금 더 섞어 올게요. 서윤이 대야를 다시 들어 올리려 하자 최 여사가 발끝으로 대야의 가장자리를 툭 찼습니다. 출렁거린 물이 서윤의 가슴팍으로 튀어올랐지요.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옷감을 느끼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릿한 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됐다, 됐어. 김치 냄새나는 손으로 만지는 것도 싫으니까 저리 치워. 넌 어쩜 3년을 가르쳐도 늘 이 모양이니?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친정. 그 두 글자가 나오자 서윤의 눈매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저 고아원에서 자라 어렵게 공부한 흙수저라고 속여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최 여사는 틈만 나면 서윤의 근본 없음을 들먹이며 짓밟았거든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젖은 바닥을 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하는 그녀의 등 뒤로 최 여사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쯧쯧. 역시 족보 없는 집안 애들은 눈치가 없어서 안 된다니까.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걸 데려왔는지 원. 그때였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윤의 남편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물기를 닦고 있는 아내를 힐끗 보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무심한 눈빛이었죠. 서윤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어? 저녁은? 엄마. 나왔어. 아, 피곤해 죽겠네. 준호는 서윤의 말을 싹둑 자르고 곧장 최 여사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화사하게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독설을 퍼붓던 입술이 둥글게 말리며 아들을 향해 웃음을 흘렸지요.
우리 아들 왔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저기, 쟤는 뭐하니? 남편이 왔는데 물 한 잔 안 떠오고 멍하니 서서. 서윤은 젖은 앞치마를 수습할 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모자의 대화가 두런두런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회사 매출이 좀 그래요. 거래처 하나가 끊겼거든요. 아유, 그게 다 집안에 복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래.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잖아. 되는 일이. 물컵을 쥔 서윤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사실 서윤이 몰래 태양그룹 하청을 주선해줘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걸 알 리 없는 준호는 엄마의 맞장구에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말이 맞아. 아, 서윤아. 내일 아침에 입을 셔츠 다려놨어? 저번에 보니까 깃이 쭈글쭈글 하더라. 창피해서 원. 서윤이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다려놨어. 옷장에 걸려 있어. 말대답은 알았으면 가서 과일이나 깎아와. 엄마 좋아하는 배로. 준호는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전화 게임 화면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서윤은 입안 가득 고이는 씁쓸함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최 여사가 준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 피임은 잘하고 있지? 애 덜컥 들어서면 쟤 내보내지도 못한다. 너 더 좋은 집안 처녀랑 다시 시작해야지. 아,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나도 쟤랑 평생 살 생각 없어. 서윤은 쥐고 있던 과도를 도마 위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랑한다고, 배경 같은 건 상관없다고, 평생 아껴주겠다고 맹세했던 박준호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아내를 식모 취급하는 비겁한 남자만 남아 있었죠. 서윤은 싱크대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물건이었지요. 과일을 깎아 거실 탁자에 내려놓은 서윤은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낀다며 최 여사가 안방 보일러 밸브를 반쯤 잠가놓은 탓이었죠. 서윤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과 함께 고운 비단 스카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서윤은 스카프를 볼에 비비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남편 과일 깎다 말고 들어와서 웬 청승이야? 놀란 서윤이 스카프를 등 뒤로 감췄지만 최 여사의 매의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팔을 낚아채고 스카프를 뺏어들었어요. 이건 또 뭐야? 무슨 걸레 같은 걸 끼고 있어? 아유, 냄새. 이거 어디서 주워온 거니? 어머님, 안 돼요. 그거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돌려주세요. 평소라면 감히 대들 생각도 못했을 서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스카프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어요. 낡아서 올이 살짝 풀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면서 말이죠. 유품? 그 고아원 출신 주제에 유품이랄 게 있어? 어디서 곰팡이 핀 천조가리를 가지고 와서
신주단지 모시듯 해? 이러니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안 빠지지. 제발요, 어머님. 그거 주세요. 부탁드려요. 서윤이 최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서윤을 발로 밀어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넘어진 채로 기어 그 뒤를 쫓았어요. 거실로 나온 최 여사는 부엌 가스레인지 앞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물건은 태워버려야 해. 그래야 집안에 우환이 안 들지. 최 여사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어요.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최 여사의 손은 빨랐습니다. 하늘거리는 실크 스카프 끝자락이 파란 불꽃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스카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불붙은 스카프를 싱크대 개수대에 던져버리고는 수도꼭지를 틀어버렸죠. 검게 그을린 재와 물에 젖은 천 뭉치가 개수대 배수구를 막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윤의 찢어진 마음 같았어요. 서윤은 개수대 앞에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 어머니의 유품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검은 잿가루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어때? 속이 다 시원하지? 앞으론 이런 쓰레기 집에 들이지 마라. 재수 옴 붙으니까. 최 여사는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킬킬거리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어요. 아, 엄마 때문에 드라마 대사 안 들리잖아. 서윤아, 거기서 궁상 떨지 말고 와서 재떨이나 좀 비워. 서윤은 젖고 타버린 스카프 조각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3년. 그녀가 참아온 시간들이 그을린 재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인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준호를 향한 마지막 미련이었을까요?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 없는 메마른 눈동자.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저장명 차 실장을 꾹 눌렀지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건조하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 실장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양그룹의 막내딸 한서윤의 목소리였지요.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바깥에 찬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감도는 라운지 안쪽,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 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늘어진 티셔츠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에스프레소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중년 남성, 차 실장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정중하게 그러나 소리 없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박준호 사장의 회사 제이테크의 재무 상태는 엉망입니다. 기술력보다는 태양그룹 하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최근 품질 문제로
계약 해지 경고를 받은 상태고요. 자금난이 심각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다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으며 달그락 청명한 소리를 냈지요. 인수합병 준비는요? 이미 작업 들어갔습니다. 제이테크의 채권을 저희가 우회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아니, 서윤님께서 사인만 하시면 제이테크는 내일 당장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태양그룹의 계열사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찻잔의 손잡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공중분해는 너무 시시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걸 줬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죠. 엔젤 투자자 명목으로 접근하세요. 숨통이 트일 만큼의 자금을 보여주고 그들이 제 발로 회사를 넘기게 만드세요. 아, 조건은 하나예요. 말씀하십시오. 이번 신사업 설명회의 최종 심사위원장. 그 자리에 대한 정권을 요구하세요. 투자자가 직접 심사하겠다고. 차 실장은 고개를 숙여 메모했습니다. 그의 만년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그리고 어머님, 최말자 여사 쪽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동네 개모임에서 갯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그 돈을 아들 회사 자금으로 유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만약 이게 터지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건 아직 터뜨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축포처럼 터져야 하니까. 대신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좀 더 파주세요. 돈 말고 자존심 같은 거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는 챙기지 않았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호텔 정문을 나서는 서윤의 등 뒤로 차 실장의 묵직한 인사가 따라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벗어 뒷좌석에 던져두고 다시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지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 물티슈로 입술의 색을 지워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다시 식모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밥도 안 해놓고 어딜 싸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최 여사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 장 보러 다녀왔어요 라며 굽실거렸겠지만 오늘의 서윤은 조금 달랐지요.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준호 씨 셔츠 맡긴 거 찾아오느라고요. 세탁소 주인이 옷감이 너무 싸구려라 다림질이 잘 안 먹는다고 한참 걸리더라고요. 최 여사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싸구려? 그게 백화점 매대에서 10만 원이나 주고 산 건데 싸구려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원단이 나빠서 열을 받으면 녹아버린다고. 마치 누구네 인성처럼. 서윤은 뒷말을 흐리며 부엌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서윤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어요. 분명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조용해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예, 너 지금 뭐라고 중얼거렸니? 인성? 아, 인조견이라고요. 인조견이라 열에 약하다고요. 귀가 좀 어두워지셨나 봐요, 어머니. 보약이라도 한 제 해드려야겠네. 서윤은 냉장고 문을 열며 피식 웃었습니다.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에 입맛을 다셨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입니까? 저희 기술력을 높이 사서 투자를 하겠다고요? 아, 네. 물론이죠. 설명해요?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전화를 끊은 준호가 거실 한복판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대박 났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나타났어. 그것도 자금난 해결은 물론이고 공장 증설까지 지원해 주겠대. 최 여사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내가 기도발이 먹힌다니까.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준호는 큰일 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투자자가 어디래? TS 홀딩스래. 재계에서 요즘 뜨는 알짜 투자 회사라는데 거기서 내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감동했대. 역시 난 천재야, 엄마. 부엌에서 팔을 다듬던 서윤의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리듬을 탔습니다. TS 홀딩스. 태양의 이니셜을 딴 서윤의 페이퍼 컴퍼니였지요. 서윤은 칼질을 멈추고 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여보, 잘 됐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가 갑자기 왜 당신 회사에 투자를 한대? 혹시 사기 아니야? 당신 저번에도 친구 말 믿고 주식했다가 날렸잖아. 찬물을 끼얹는 서윤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너는 남편이 잘 됐다는데 초를 쳐도 유분수지. 사기. 내 능력을 보고 투자한다잖아. 넌 집구석에만 박혀 있어서 비즈니스가 뭔지 모르나 본데 이런 건 안목이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흙수저들은 평생 가도 모르는 세계라고. 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넌 어쩜 그렇게 입만 열면 부정 타는 소리만 하니? 우리 준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사기를 당해? 썩 들어가서 저녁이나 차려. 오늘은 우리 아들 축하 파티 해야 하니까 고기 좀 굽고. 서윤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덥석 미끼를 물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평소엔 서윤이 먹다 남은 반찬이나 끄적거렸지만 오늘은 최 여사가 기분이 좋은지 서윤에게도 고기 한 점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다 타고 비계만 있는 부위였지만요. 너도 이거 하나 먹어라. 우리 준호 덕분에 이런 고기 구경이나 하는 줄 알아. 서윤은 그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이 마치 준호의 얄팍한 자존심 같았어요. 그녀는 고기를 삼키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 받으면 회사 빚도 다 갚는 거야? 그럼 우리 생활비도 좀 넉넉해지겠네? 당연하지. 이번에 투자 확정되면 나 차부터 바꿀 거야. 지금 타는 차는 너무 낡아서 격이 안 맞잖아. 그리고 엄마도 밍크 코트 하나 사줄게.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 아이고, 효자 났네. 그래, 며느리 잘 들어온 덕이 아니라 아들 잘 둔 덕에 호강한다. 준호와 최 여사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조건은 없대? 보통 그런 투자는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조건? 별거 없어. 이번에 신사업 설명회 할 때 투자사 쪽에서 심사위원을 보낸다는데 거기서 통과만 하면 된대. 형식적인 절차지 뭐. 내 언변이면 심사위원들 혼을 쏙 빼놓을 수 있어.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그 심사위원이 바로 매일 밤 당신 발 씻겨주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짜릿했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가방을 뒤져 회사 관련 서류들을 꺼냈지요. 이중장부, 법인 카드 내역서, 그리고 직원들 임금체불 명단까지.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준호는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고 최 여사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은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앱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지요. 이 정도면 횡령 혐의도 추가할 수 있겠어.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여사가 화장실을 가려는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은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서재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최 여사의 그림자가 서재 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우, 배야. 저녁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나? 최 여사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준호가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서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요. 잘 자요, 여보. 좋은 꿈 꿔. 곧 깨고 싶지 않은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분주했습니다. 준호가 투자사와의 미팅을 위해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거든요. 서윤은 새벽같이 일어나 준호의 정장을 다려놓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넥타이가 이게 뭐야? 좀 더 세련된 거 없어? 오늘 중요한 분 만난다고 했잖아. 준호가 서윤이 골라준 넥타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를 주워 올리며 다른 넥타이를 건넸어요. 이건 어때? 붉은색이 돈 들어오는 색이라잖아. 당신 얼굴도 더 살아 보이고. 이건 좀 낫네. 진작 이걸로 가져올 것이지. 센스하고는. 준호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 여사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아들의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지요.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어깨 딱 펴고 네가 사장이야, 알았지? 걱정 마, 엄마. 갔다 올게. 야, 너는 구두 안 닦아놓고 뭐해? 서윤은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준호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광이 나도록 문지르는 그녀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준호가 구두를 신고 나가자 최 여사는 서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이 큰일 하러 가는데 배웅도 제대로 안 하니? 싹싹하게 잘 다녀오세요 소리도 못해? 다녀오세요, 여보. 오늘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 서윤의 인사에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휘적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얼굴에서 비굴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최 여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관객이 필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유, 말자, 언니 좋겠어. 아들이 사업을 그렇게 잘한다며? 이번에 대기업 투자를 받는다잖아. 내가 우리 준호 관상은 딱 알아봤지. 큰 물에서 놀놈이라니까. 최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찻잔을 날랐습니다. 물론 다과는 서윤의 몫이었지요. 서윤이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줌마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근데 며느님은 표정이 왜 저래? 남편 잘 나가면 좀 웃지. 냅둬. 복 없는 년이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야, 과일만 내오지 말고 저기 찬장에 있는 비싼 과자 좀 꺼내와라.
손님들 입 심심하시게. 서윤은 묵묵히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아줌마들은 서윤이 있든 말든 그녀를 씹어대기 바빴어요. 저 집 며느리는 참 곰 같아. 여우 같은 맛이 없어.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데 쯧쯧. 말자 언니가 고생이 많아. 서윤은 그들의 뒷담화를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맞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차 실장의 메시지였어요. 박준호 사장 미팅 장소 도착했습니다. 작전대로 진행할까요? 서윤은 거실을 힐끗 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깔깔거리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서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최대한 비행기 태워주세요. 추락할 때 더 아프게.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동하는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죠.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서윤아, 우리 마누라. 아직 안 잤어? 준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늘어졌습니다. 축축한 입김이 서윤의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남편을 부축했어요. 성공했어. 차 실장인가 뭔가 하는 양반. 아주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술 들어가니까 말이 통하더라. 계약. 거의 다 됐어. 이제 나 회장님 소리 듣는 거야. 준호는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며 낄낄거렸습니다. 서윤은 그 무거운 몸뚱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침실로 옮겼어요. 침대에 남편을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어주는 그녀의 손길은 겉보기엔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눈빛은 냉동실보다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근데 묘하게 누굴 닮았단 말이야. 누구더라? 아, 몰라. 돈만 주면 장땡이지. 서윤은 준호의 양말을 벗기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차 실장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건 그나마 눈썰미가 아주 죽지는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의문조차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서윤은 벗겨낸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돈만 주면 장땡이지. 근데 그 돈이 미끼라는 건 몰랐나 봐.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거울 앞에서만 30분째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야, 서윤아. 내 행운의 팬티 어디 갔어? 빨간색 말이야. 서랍 2번째 칸에 있어. 어제 다림질까지 해서 넣어뒀잖아. 아, 있네. 젠장, 눈에 잘 띄게 좀 두라니까. 준호는 짜증을 내며 속옷을 갈아입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준호가 벗어놓은 잠옷을 개며 식탁 위를 곁눈질했어요. 준호가 밤새 수정했다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슬쩍 그 내용을 훑어봤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거창한 용어들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죠. 어머님, 준호 씨 아침은 소화 잘 되게 죽으로 할까요? 죽은 무슨 재수없게 죽수라는 거냐? 든든하게 고기 반찬 내와. 오늘 힘써야 하는데. 최 여사의 호통에 서윤은 말없이 갈비찜을 데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모자는 김칫국 마시기에 바빴어요. 엄마, 나 오늘 계약 따내면
바로 강남 쪽 아파트부터 알아볼 거야. 이 집은 너무 좁고 구질구질해서 원.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저 며느리도 좀 어떻게 해보자.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준호는 밥을 입에 우겨 넣으며 힐끗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일단 일 처리하고 조강지쳐 버린다는 소문나면 사업에 안 좋으니까 적당한 핑계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위자료 안 주는 쪽으로. 서윤은 묵묵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차가운 물 한 컵으로 눌러 담았어요. 위자료 안 주는 쪽이라니 참으로 박준호다운 발상이라 웃음이 나올 뻔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준호가 현관을 나설 때 서윤은 여느 때처럼 구두 주걱을 들고 배웅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오늘 정말 기대된다. 집 잘 지키고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준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자마자 서윤은 현관문을 잠그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가 무대 뒤에서 가면을 벗듯 순종적인 며느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저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요. 저녁 장거리도 봐와야 해서요. 어련하시겠어. 가서 콩나물 값이나 깎지 말고 좋은 것 좀 사와라.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시장 바구니 대신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과 구두가 들어 있었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서윤은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차 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사장님. 서윤은 차에 오르며 트레이닝복 상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헐렁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실크 블라우스가 드러났어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밋밋했던 눈매에 아이라인이 날카롭게 그려지고 창백했던 입술에 붉은 립스틱이 칠해졌죠.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최말자 여사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태양그룹에 숨겨진 후계자 한서윤이었죠.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설명회장에 기자들도 불렀습니다. 박준호 사장이 원하던 대로 아주 성대한 자리가 될 겁니다. 좋아요. 가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진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박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꽤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투자사 관계자들, 업계 사람들, 그리고 웬일인지 기자들까지 몇몇 보였죠. 준호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을 알아본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 행사일 줄은 몰랐는데요. 직원인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마, 내가 뭘 했어. 다 계획이 있다고 했지? 너도 줄 잘 섰으니까 한몫 챙길 준비나 해. 준호는 거들먹거리며 단상 위를 쳐다봤습니다. 중앙에는 심사위원장이라는 명패가 놓인 텅 빈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미 착석해 있었는데 유독 그 자리만 비어 있었죠. 저기, 심사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준호가 진행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곧 도착하십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조금 늦으시네요. 태양그룹 쪽에서 직접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태양그룹이라는 말에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투자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 거대 기업의 임원이 직접 온다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어요.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대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나름대로 열정적인 발표였어요. 물론 내용은 알맹이 없는 허세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이테크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준호가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심사위원석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죠. 하이힐 굽소리가 적막한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뒤로 빗어 넘긴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익숙한 실루엣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자는 멈추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심사위원석 중앙 비어있던 그 자리에 멈춰 서자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간 박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 아침에 구겨진 넥타이를 다려주던 여자. 자신의 구두를 닦고 다녀오세요라고 배웅하던 그 여자.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가 알던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 같았죠. 장래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준호가 멍청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볼을 꼬집고 싶을 지경이었죠.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를 끌어당겼어요. 박준호 대표님. 서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서 듣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한 목소리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빈약하네요. 마치 속 빈 강정처럼. 준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심사위원장 한서윤. 그제야 준호의 눈에 그 명패가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서윤은 그런 준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죠. 회사 자금 흐름을 보니 횡령 의혹이 짙은 자금이 꽤 보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어머니가 관리하신다는 그 비자금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까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준호가 아닌 서윤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눈부신 빛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된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박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어린애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게 무슨... 서윤아, 아니, 이사님? 여보? 횡설수설하는 그의 입에서 단내 섞인 침이 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듯 남편의 절망을 천천히 음미했지요. 경호원들이 달려와 멍하니 서 있는 준호를 양쪽에서 붙들었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준호는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아니, 저분이 장난치는 거예요. 서윤아, 말 좀 해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준호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꼬리를 물고 사라졌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건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단상 위에 홀로 남은 서윤의 고요한 숨소리뿐이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췄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했어요. 복수의 시작은 달콤했지만 그 뒷맛은 생각보다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회의장 밖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의 집 거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며느리 서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 태양그룹 막내딸, 정체 숨기고 중소기업 사장과 결혼. 충격적 이중생활이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번쩍거렸죠.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던 최말자 여사는 씹던 귤 조각을 목구멍으로 넘기지도 못한 채 컥컥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태양그룹? 제가?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어요. 한서윤 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박모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오늘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박 씨의 비리를 폭로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앙큼한 년이.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벌 딸이라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온갖 구박과 폐악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많은 년한테 더 뜯어내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억울해서 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어. 저 로또 복권을 발로 차다 못해 불태워버렸으니. 아이고, 아까운 내 스카프. 아니, 내 며느리. 최 여사는 거실을 뱅글뱅글 돌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준호가 들이닥쳤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죠. 엄마, 봤어? 뉴스 봤냐고. 봤다.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마누라가 회장 딸인 것도 모르고 3년을 살았냐? 눈깔은 폼으로 달고 다녀. 최 여사가 준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준호는 억울한 듯 울상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이나 하던 여자가. 엄마, 나 이제 어떡해? 회사 뺏기게 생겼어.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난리 났다고.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고 징징거렸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엌 냉장고에서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성이 차갑게 돌아왔죠. 그녀는 뱀처럼 가늘어진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제가 재벌 딸이면 뭐해? 이 집에서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던 내 며느리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날 잡아먹겠다고 덤비는데. 이놈아,
머리를 써야지. 재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냐? 돈? 아니야. 바로 망신이야. 쪽팔린 거. 최 여사는 서랍장을 뒤져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온갖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슈 저격수 김기rek이라고 적힌 번호였죠. 너 제가 우리 무시하고 갑질했다고 해라. 있는 집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하인 부리듯 했다고 말이야. 뭐? 엄마, 제가 하녀처럼 일했지 우리가 언제. 시끄러. 입 닥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사람들은 진실 같은 거 안 믿어. 더 자극적이고 더 더러운 걸 믿지. 최 여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표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가련하고 억울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로요. 아이고, 기자 양반. 나 좀 살려줘요. 재벌 며느리가 우리 순진한 아들 등쳐먹고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날 저녁 인터넷 세상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이다 복수국이라며 서윤을 찬양하던 여론이 저녁 뉴스 한 방에 급반전되었으니까요. 유명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인 썸네일의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충격 단독 태양그룹 막내딸, 서민체험, 시댁 식구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녹취록 공개 시어머니의 절규 며느리가 주는 밥은 눈칫밥이었다. 3년간 정신적 학대. 서윤은 태양그룹 본사 집무실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최 여사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은 채 인터뷰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휴, 며느리가 무서워서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셨어요. 친정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우리 아들이 사업 좀 도와달라고 사정해도 내 주제를 알라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차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가씨,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하면 됩니다. 변호인단 꾸려서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아니요. 서윤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금 고소하면 재벌의 힘으로 입막음한다는 소리만 더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제 발목을 잡으려는 거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겪었던 모멸감과 고통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는데 세상은 가해자의 거짓 눈물에 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차 실장님, 제가 실수한 걸까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냈어야 했을까요? 처음으로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늘 강단있던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 실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때?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최말자 여사였습니다. 아픈 사람 흉내를 내던 인터뷰 영상 속 목소리와는 딴판인 도끼 서린 목소리였죠.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회사 인수 포기하고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조로 50억 내놔.
그리고 공개 사과해. 시어머니한테 불효해서 죄송하다고. 아?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들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바닥? 예, 우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넌 다르잖아. 태양그룹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내일 아침까지 답 없으면 내가 내 발 씻기면서 찍힌 사진 언론에 뿌릴 거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핏줄이 섰어요. 최 여사가 찍어둔 사진이라니. 3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 효도라며 강제로 찍었던 그 굴욕적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세상에 공개된다면 태양그룹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반쯤 타버린 스카프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지켜주지 못했던 그 마지막 조각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만 같았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서윤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사무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의 야경이 서윤의 얼굴을 어슴푸레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숨이 멈춘 사람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최말자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뱀의 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입금 안 되면 기자들한테 사진 뿌린다. 내가 내 발가락 닦아주는 그 사진 아주 잘 나왔더라.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각질투성이 발을 잡고 비위를 맞추던 자신의 모습.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격의 살인이었죠.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태양그룹의 막내딸, 시댁에서 하녀 노릇했다는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 따위는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재벌가의 기행이나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낄낄거리겠죠.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룹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돈을 줄까? 서윤의 입에서 패배감 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50억? 태양그룹 딸인 그녀에게 아주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일 아닐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옛말을 되뇌며 서윤은 스스로와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휴대전화 뱅킹 앱으로 향했어요.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투명한 지퍼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실장이 감식반을 통해 수거해 온 어머니의 유품. 반쯤 타다 남은 스카프의 잔해였지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에 그을려 흉하게 오그라든 실크 조각. 그것은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윤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는 그걸 가스불에 태워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 잿더미 위에서 돈을 요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엄마가 편해질까? 서윤은 스카프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딸 기죽지 마.
너는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야.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아.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뱅킹 앱의 이체 버튼 바로 위에서였죠. 만약 돈을 준다면 그것은 저들의 악행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3년 동안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어머니의 유품이 불타던 그 순간을 돈 몇 푼으로 덮어버리는 비겁한 짓이었죠. 서윤의 눈동자가 다시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어올렸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지만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아니, 피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서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차 실장님 들어오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차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서윤의 눈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다가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준비하세요. 네. 어떤? 기자회견이요. 내일 아침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제가 직접 브리핑합니다. 차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지금 여론은 최말자 씨의 거짓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서시면 오히려 집중 포화를 맞으실 수. 알아요.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야죠.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갔던, 하지만 최 여사가 전기세 나간다며 구석에 처박아두게 했던 바로 그 태블릿이었죠. 그 집 거실벽에 붙어있던 홈 IoT 월패드. 기억나세요? 준호 씨가 최신식이라며 자랑했던 거. 네, 기억합니다만. 그 월패드,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요. 보안 모드로 설정해 두면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영상을 저장하죠. 준호 씨는 기계치라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요. 서윤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라우드 로그인 화면이 뜨고 로딩바가 돌아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서윤은 화재 감지라고 적힌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스카프를 태우는 장면, 서윤이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장면, 그리고 최 여사가 쟤를 개수대에 털어넣으며 재수 온 붓는다고 비웃는 장면까지 고화질의 영상과 선명한 음성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가 아픈 척 연기하며 기자와 통화하는 장면, 준호와 함께 낄낄거리며 50억 뜯어내자고 모의하는 장면까지 멍청하게도 거실 한복판에서 떠든 덕분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죠. 차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이것만 공개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힐 겁니다. 아니요. 그냥 뒤집는 걸로는 부족해요. 서윤은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화면 속 최 여사의 표독스러운 얼굴 위에 서윤의 차가운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공개 망신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던 그 쇼의 피날레를 제가 장식해줘야죠.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위로 비장함이 감돌았죠. 차 실장님, 내일 회견장에 대형 스크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3사 생중계 요청하세요. 재벌가 갑질 논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다들 벌떼처럼 달려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하겠습니다. 차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방,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인 줄 알고 덤벼든 하이에나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사자의 얼굴이었죠. 서윤은 최 여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진실을 밝힐게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휴대전화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서윤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니. 내일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니까.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거대한 눈동자처럼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취재진이 뿜어내는 열기로 실내 공기는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서윤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칠흑처럼 검은 대형 스크린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드디어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준호의 집 거실. 최말자 여사와 박준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배달시킨 치킨과 맥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거봐라. 결국 항복할 것을. 재벌이고 나발이고 여론 앞엔 장사 없는 거야. 역시 엄마가 짱이야. 저거 봐. 기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 아유 꽃이다. 준호가 닭다리를 뜯으며 낄낄거렸습니다. 화면 속 서윤이 입을 열자 최 여사는 맥주를 들이키며 코웃음을 쳤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3년간 제 결혼 생활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텔레비전 스피커에서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혀를 쯧쯧 찼지요. 진실은 무슨, 얼른 잘못했다고 빌기나 해. 그래야 위자료를 챙기지.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진실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서윤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와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면 속에 나온 건 다름 아닌 자기네 집 거실이었으니까요. 저게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준호가 들고 있던 닭다리를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최 여사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말대답이야? 밥값 하고 싶으면 가서 걸레질이나 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최 여사가 가스불에 스카프를 태우는 장면, 준호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엄마, 쟤 내보내고 새장가들개라고 말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저거 끄라고.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들어 화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최 여사가 병원복을 입고 거짓 인터뷰 리허설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 양반한테 전화 오면 우는 척해야 해. 알겠지? 50억은 껌이야. 충격적인 반전에 회견장은 술렁거림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하느라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서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어머니의 유품을 불태우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 폭로로 저를 협박해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서러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이테크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합니다. 또한 이미 매입한 제이테크의 채권을 행사하여 즉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너머의 두 사람과 눈을 맞추는 듯 했지요. 특수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시어머니 최말자 씨와 남편 박준호 씨를 형사 고소합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쾅! 판사봉이 내려치듯 서윤의 선언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최 여사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준호 씨, 최말자 씨,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일주일 후, 그 으리으리했던 최 여사의 아파트 현관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며 가전제품에도 빠짐없이 빨간 딱지가 훈장처럼 달려 있었죠. 50억은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두 사람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나 신용불량자 됐어. 회사도 망하고 갈 데도 없고 시끄러워. 내가 알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귀신에 씌었지.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찼으니. 최 여사는 산발한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문 쪽을 쳐다봤어요.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 보였어요. 준호가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서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여보, 잘 왔다. 우리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서윤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준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살짝 움직여 그의 손을 털어냈지요. 다시 시작? 꿈깨. 이미 이혼 도장 찍혔어. 서윤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가 늙어서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나 사실 너 많이 사랑했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시킨 거잖아. 최 여사가 달려와 준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모자가 서로 탓을 하며 엉겨붙어 싸우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관이었죠. 서윤은 그 추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산할 게 남아서 왔으니까. 정산이라는 말에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라도 위자료를 주려는 건가 싶어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그래, 얼마를 줄 건데? 우리가 3년 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준 정이 있는데. 서윤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와 준호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서윤의 손에서 나온 건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지폐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돈이 최 여사의 발치에 멈췄지요. 이게 뭐냐?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어머니 발 씻겨드린 노동비요. 최저 시급도 아깝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후하게 쳐드렸어요. 뭐라고? 겨우 5만 원? 아,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최 여사가 악을 썼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 내일 경매 넘어가요. 짐 뺄 시간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수무강하세요. 서윤아, 안 돼. 가지 마. 서윤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배경음악 삼아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스카프는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태양그룹의 오너이자 온전한 자신 한서윤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